인적성 겨우 커트라인 넘으면 면접 잘 보면 바로 합격이네요 라고. 합격을 하려면 최근에 그 몇 분의 학생들이 지금 질문한 거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의 최종 합격자 결정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누적 방식하고 리셋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누적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다리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합산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다리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칸 한 칸이 쌓여서 합격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주로 이거는 공기업에서 적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은 사실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이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 이 과정마다 그걸 합산해서 누적해서 합격자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공기업도 서류 전형 있고 필기 시험이 있고 면접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서류 전형은 평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학교도 안 나오고 학점도 안 나와요. 그래서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전형은 해당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필기 시험이 30%, 그 다음에 1차 면접이 30%, 2차 면접이 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이제 100점 만점을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렇다 보니까 사실 공기업은 필기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부터 사실은 상위권의 랭크가 돼야 나중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기시험을 잘 봐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대기업은 약간 다릅니다. 리셋 방식인데요. 이거는 허들 방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통과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혹자는 뭐 제로 베이스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런 거죠. 허들을 넘듯이 한 번 넘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형별로 각각 독립된 그 합격자를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류 전형의 결과가 직무 적성 검사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요. 또 서류나 직무 적성의 그 결과가 면접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리셋하는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런 거죠. 서류 전형하고 직무 적성 검사를 거쳤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면접에서 면접 점수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공기업의 누적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인 거죠. 그래서 리셋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대기업은 대부분 이 리셋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경험으로 기업이 누적 방식을 쓰는 데는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리셋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사실은 어떤 채용 과정의 공정성보다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리셋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서류 전형하고 직무적성 검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거고요. 직접 만나지 않고 시험을 통해서 간접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거쳐서 올라오면 면접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정성평가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직접 검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 통해서 이 친구가 정말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인지, 우리 기업에 맞는 인재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면접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면접 점수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내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기업이 리셋 방식을 하는 건 결국은 스펙이 굉장히 높은 친구, 아니면 직무적성 검사의 성적이 높은 친구가 과연 나중에 그 회사에 왔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인가? 그거에 대한 건 아직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기업은 대부분 리셋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할 때 서류 전형이 끝나면 그걸로 잊어버리시면 돼요. 또 직무적성 끝나면 그걸로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면접에 집중을 하시면 되죠. 면접 점수만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기업의 누적 방식하고 대기업의 리셋 방식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도 이제는 안 올려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거를 듣고 한 친구가 그러면은 인적성 겨우 커트라인 넘으면 면접 잘 보면 바로 합격이네요 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공기업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공기업은 다 합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이 되지만
대기업은 전혀 그럴 필요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어쨌든 통과만 하면 돼요. 네. 흔한 얘기로 인적성 문 닫고 들어와도 면접과 가지고 잘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삼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아까 말씀대로 가장 높은 허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서류 합격도 많이 시켜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경쟁률도 다른 기업들, 여타 기업들보다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맥스 이제 3대1 정도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가 가장 삼성 입성하는데, 경쟁 버든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인적성이죠. 단연 인적성이라고. 지사시죠. 네, 단연 예. 지사십니다. 그래서 지사트를 공부를 학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준비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그래도 목표하시는 바 맞습니다. 달성하시는데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 드리잖아요. 어쨌든 최종 합격이 여러분의 최종 골이잖아요. 그죠? 근데 합격을 하려면 어쨌든 면접 기회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거죠. 네. 근데 면접을 볼 기회는 지사를 통과해야, 네. 직무적성 검사를 통과해야 면접 볼 기회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결국은 관건은 지사 인적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어차피 구직 활동이라고 하는 게 내가 그래도 원했었던 기업 중에 한 곳이라도 입사를 하게 되면은 예. 그동안 공부했었던 거나 준비했었던 거 싹 다 없애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렇죠. 입사 이후에는 전혀 다른 고민건들이 그럼요. 생기기 예,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딱 꼬린 지점에 안착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내 인생에 다음부터는 인적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긴박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